도대체 뭘 믿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박도현 실장님이었습니다. 외주팀 선정 다시 검토하세요. 지금 당장요. 윤재혁 씨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침묵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회의실 안쪽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실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재혁 씨의 손이 떨렸어요.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이번 프로젝트 팀장 한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명함을 내미는 그녀의 손, 그 손에 끼어 있던 반지는 이제 없었습니다. 윤재혁 씨는 명함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정미영 과장님이 재빨리 명함을 대신 받으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도현 실장님은 차갑게 웃으며 윤재혁 씨를 쳐다봤어요. 차장님, 괜찮으시죠?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 기억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윤재혁 씨는 여느 때처럼 7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관리팀 사무실은 조용했고 모니터 불빛만이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외주 협력팀 명단 및 일정 안내. 제목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 적힌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서연 프로젝트 팀장.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그 이름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그는 창을 닫고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10년 전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혁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 지치기 전에.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차장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정미영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오늘 외주팀 미팅 있으시죠? 10시에. 네, 알고 있어요. 정미영 과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단 보셨죠? 네. 차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윤재혁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장님, 10년이나 지났어요. 이젠 괜찮아요. 하지만 정미영 과장님의 눈빛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그래도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미영 과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50분이었어요. 회의실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재혁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어요. 넥타이를 고쳐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장님, 외주팀 곧 도착한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는 다 됐죠? 네, 다 준비됐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준비된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쪽입니다. 회의실은 저 앞쪽이에요.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3명의 외주팀 직원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옷에 웨이브 머리, 그리고 차분한 눈빛. 안녕하세요. 이번 협력팀 맡게 된 한서연입니다. 목소리는 10년 전과 똑같았어요. 윤재혁 씨의 손이 굳었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서연 씨는 그를 똑바로 보지 않고 명함을 꺼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어요. 윤재혁 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 윤재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어요. 한서연 씨는 재빨리 손을 거뒀습니다. 정미영 과장님이 분위기를 읽고 재빨리 끼어들었죠. 자, 그럼 다들 앉으시죠.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고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이 떴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시스템 통합과 업그레이드가 핵심입니다. 정미영 과장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서연 씨가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현재 시스템 운영 인원은 몇 명이신가요? 윤재혁 씨가 대답했어요. 현재 12명이고 추가 인력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일정에 맞춰 준비하겠습니다. 회의는 담담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어요. 30분 후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서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혁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외주팀이 회의실을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정미영 과장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차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꿈꾸는 건가요?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윤재혁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유리병 너머에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도연 실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어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팀장님, 뭔가 낯익지 않아? 회의 분위기 이상하지 않았어? 차장님 표정 봤어? 완전 굳어 있었어. 작은 소문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회사 전체로 번질 예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사무실은 묘하게 술렁였습니다. 야, 너 아까 외주팀장 봤어? 응, 근데 왜? 차장님이랑 분위기 이상하지 않았어? 나도 그거 느꼈어. 뭔가 어색했어. 복사기 앞에서 나누는 작은 대화들이 점점 커졌어요. 윤재혁 씨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줄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차장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정미영 과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아,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옥상 휴게실로 올라갔어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정미영 과장님이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차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과장님, 솔직히 모르겠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갑작스러운 일이었잖아요. 윤재혁 씨는 난간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일만 쫓다가 가정을 놓쳤거든요. 차장님, 이미 지난 일이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과장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쉽지가 않네요. 정미영 과장님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이번 프로젝트는 해내셔야 해요. 3개월이잖아요. 네, 알아요. 프로는 프로답게 해야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아래층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도연 실장님이 한서연 씨를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한 팀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도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한서연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도연 실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까 회의 분위기가 좀 어색하던데 혹시 윤 차장님이랑 아시는 사이세요? 순간 한서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뵀는데요. 그래요? 제가 잘못 본 건가? 분위기가 좀 그래 보여서요. 박도연 실장님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럼 프로젝트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서연 씨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어요.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윤재혁 씨는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장님, 먼저 가세요. 전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네, 과장님도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 차장님. 돌아보니 한서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 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엘리베이터 도착 안내음이 울렸습니다. 먼저 타세요. 윤재혁 씨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같이 타요. 한서연 씨는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윤재혁 씨도 따라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 안에 둘만 남았습니다. 1층까지는 고작 30초였지만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오랜만이네요. 한서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요. 한 팀장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한서연 씨가 먼저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윤재혁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회전문을 나가는 그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고 반대편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윤재혁 씨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펼치지 않은 지 10년이 된 그 앨범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는 젊은 날의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참 행복했었는데. 그는 중얼거리며 앨범을 덮었어요. 한편 박도연 실장님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서연 씨의 이력서가 떠 있었어요. 해외 근무 10년 그리고 갑작스런 귀국. 그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윤재혁 차장이랑 뭔가 있군. 이거 재미있겠는데. 그는 비웃으며 파일을 저장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빨간 폴더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직원들의 약점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어. 그는 폴더를 닫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사무실은 어둠에 잠겼고 그의 미소만이 창밖 불빛에 비쳤어요. 다음 날 아침 윤재혁 씨의 책상 위에는 한 통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 박도연 실장, 제목 프로젝트 추가 협의건. 그는 메일을 열었어요. 윤 차장, 외주팀과의 협력 건으로 개별 면담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실장실로 올라오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윤재혁 씨는 실장실 앞에 서 있었어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박도연 실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네, 실장님. 윤재혁 씨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박도연 실장님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중요한 건이라 차장님께 직접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외주팀이랑 협력은 처음이죠? 아, 네, 처음입니다. 박도연 실장님은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한서연 팀장, 해외 경력이 화려하던데 괜찮아 보이던가요? 네, 전문성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어제 회의 때 분위기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순간 윤재혁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박도연 실장님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웃었어요. 제가 예민한가 보죠.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이번 프로젝트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박도연 실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차장님도 아시잖아요. 본사에서 얼마나 주목하는 건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감정 같은 건 없겠죠? 윤재혁 씨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봤어요. 실장님, 저는 프로입니다. 좋아요. 그 말 믿겠습니다. 박도연 실장님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다음 주 중간 보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윤재혁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개인 감정이라니 뭘 알고 있는 거지?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자마자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차장님, 1층 로비에 외주팀에서 서류 전달하러 오셨대요.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갈게요. 윤재혁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에는 한서연 씨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윤 차장님. 아, 네.
그녀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다음 주 일정표랑 추가 자료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재혁 씨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어요. 한서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5분만요. 윤재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로비 안쪽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한서연 씨는 커피잔을 돌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실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뭐요? 우리가 아는 사이냐고요. 윤재혁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처음 본다고. 잘하셨네요. 한서연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팀장님, 이건 업무예요. 과거는 과거니까요.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윤재혁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만 버티면 돼요. 그럼 프로젝트 끝나고 각자 길 가는 거죠. 그렇게 쉽게 될까요? 쉽진 않겠지만 해야죠. 한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그녀는 카페를 나가고 윤재혁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3개월, 정말 버틸 수 있을까? 그는 중얼거리며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영 과장님이 윤재혁 씨를 불렀어요. 차장님, 오늘 실장님이랑 면담 어땠어요? 글쎄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벌써? 개인 감정 같은 거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미영 과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어요. 박 실장님은 약점 하나 잡으면 절대 놓지 않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더 신경 쓰이네요. 한 팀장님은 괜찮으세요? 오늘 만나서 얘기했어요. 서로 모르는 척 하기로 했어요. 정미영 과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쉽지 않을 텐데.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무실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 박도연 실장님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10년 전 회사 인사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윤재혁 배우자 한서연 이혼 신고일 2015년 3월. 그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회사는 평소보다 술렁였어요. 복사기 앞에 몇몇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야, 너 들었어? 윤 차장님이랑 외주팀장이랑 전에 부부였대. 진짜? 누가 그래? 인사팀에서 나온 얘기래. 헐, 그럼 지금 같이 일하는 거잖아? 완전 드라마네, 진짜. 윤재혁 씨는 복도를 지나가다 그 대화를 들었어요. 걸음이 멈췄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차장님, 괜찮으세요? 정미영 과장님이 다가왔어요. 과장님, 소문 들으셨죠? 네, 아침부터 난리예요. 누가 흘린 것 같은데요. 윤재혁 씨는 책상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실장님일 거예요. 확실해요? 누가 인사 기록을 볼 수 있겠어요? 정미영 과장님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잖아요. 그래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 차장님, 회의실로 오시래요. 외주팀이랑 미팅 있대요. 지금요? 일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잡혔대요. 윤재혁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로 가는 복도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쳐다봤어요. 저 사람이 그 차장님이래. 전 부인이랑 일하는 거 완전 어색하겠다. 윤재혁 씨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한 팀장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재혁 씨가 먼저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 팀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만 남은 회의실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소문 들으셨죠? 한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침부터 난리더라고요. 누가 흘린 건지 뻔하잖아요. 박 실장님이겠죠. 한 팀장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순 없어요. 3개월 계약이잖아요. 하지만 주변 시선이 이런데 어떻게 일을 해요? 윤재혁 씨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10년 전 일인데.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한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제가 빠질게요. 다른 팀장으로 교체 요청할게요. 안 돼요. 윤재혁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당신이 빠져야 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차장님,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라고 다 받아들여야 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고 박도현 실장님이 들어왔어요. 아, 두 분 계시네요. 얘기 중이었어요? 실장님. 윤재혁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도현 실장님은 여유롭게 의자에 앉았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요? 좀 시끄럽죠? 실장님, 누가 소문을 퍼뜨린 건가요? 윤재혁 씨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박도현 실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소문이란 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인사 기록은 권한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데요. 차장님,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박도현 실장님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전에 부부였다는 건 이제 다들 알아요. 문제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한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교체 요청하겠습니다. 한 팀장, 좋은 선택이네요. 박도현 실장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돼요. 윤재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차장님, 이건 회사 결정이에요. 저도 의견 낼 권리 있어요. 한 팀장은 이 프로젝트 최적 인력이에요. 박도현 실장님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차장님, 개인 감정 때문에 회사 일 그르치면 안 되죠. 개인 감정 아니에요. 업무상 판단이에요. 그래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박도현 실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중간 보고서 제출하세요. 두 분이 제대로 협력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혁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도현 실장님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남은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장님, 왜 그러세요? 한 팀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있으면 차장님만 힘들어요. 그건 제가 감당할게요. 한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혼자 다 감당하겠다고 그러고는 결국 무너지셨잖아요. 윤재혁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요일까지 보고서 완성하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녀는 회의실을 나갔어요. 윤재혁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복도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한 팀장 빠진대. 그럴 줄 알았어. 윤 차장님도 불쌍하긴 하다. 소문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회사는 점점 더 숨막혀가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윤재혁 씨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미완성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틀 안에 이걸 어떻게 다 끝내지? 그때 문이 열리고 한 팀장이 들어왔어요. 아직도 계세요? 한 팀장, 왜 오셨어요? 한 팀장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보고서 같이 완성해야죠. 제가 빠지기 전에. 혼자 할 수 있어요. 차장님, 시간 없어요.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윤재혁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각자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1시간이 지나고 한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장님, 3페이지 데이터 좀 봐주세요. 여기 오류 있네요. 수정할게요. 짧은 대화가 오갔고 점점 업무 리듬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차장님, 예전에도 이렇게 야근 많이 하셨죠? 한 팀장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네, 그때는 거의 매일 일했죠. 그래서 제가 혼자 집에 있었던 거고요. 윤재혁 씨는 키보드 치는 손을 멈췄어요. 죄송해요. 지금 사과해도 늦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10년의 아픔은 이제 완전히 치유됐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2주 후 한 팀장은 정식으로 회사에 출근했어요. 서연 씨, 첫 출근 축하드려요.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한 팀장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정미영 과장님이 다가왔습니다. 한 팀장님, 이제 우리 팀이시네요. 환영해요.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차장님, 옆자리 배정받으셨죠? 한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재혁 씨를 봤어요. 네, 이제 매일같이 일하네요. 윤재혁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점심은 같이 먹어야죠. 당연하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업무를 시작했어요. 오전 회의가 끝나고 임원이 발표했습니다. 윤 차장, 이번 프로젝트 성공으로 승진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부장으로 발령납니다. 윤재혁 씨는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원님. 계속 좋은 성과 부탁합니다. 회의실을 나오자 한 팀장이 그를 껴안았어요. 재혁 씨, 축하해요. 부장님이 되시네요. 서연아,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미영 과장님도 달려왔습니다. 차장님, 아니 이제 부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과장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이제 저도 열심히 해서 차장 돼야겠네요. 세 사람은 웃으며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점심시간 윤재혁 씨와 한 팀장은 회사 근처 식당에 앉았습니다. 재혁 씨, 승진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요, 근데. 왜요? 윤재혁 씨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번엔 승진보다 당신이 우선이에요. 한 팀장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저도 믿어요. 야근도 줄일 거예요. 주말도 꼭 같이 보낼게요. 재혁 씨,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은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날 저녁 윤재혁 씨는 한 팀장을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한 팀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10년 전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에요. 한 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그때 그 카페잖아요. 네,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서연아, 그때 생각나요? 네, 재혁 씨가 커피에 설탕을 3스푼이나 넣었죠. 맞아요. 긴장해서 그랬어요. 한 팀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떨렸어요. 손이 계속 떨려서 커피를 쏟을 뻔했죠. 윤재혁 씨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이거 드릴게요. 뭐예요?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10년 전에 사려고 했던 건데 그때 용기가 없어서 못 샀어요. 한 팀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혁 씨, 이제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윤재혁 씨는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어줬어요. 정말 예뻐요. 서연이가 더 예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재혁 씨,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가 큽니다. 6개월 예상됩니다. 임원이 설명했어요. 윤 부장이 총괄하고 한 팀장이 부총괄로 참여합니다. 윤재혁 씨와 한 팀장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분 호흡이 좋으니까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복도에 섰습니다. 재혁 씨, 또 큰 프로젝트네요. 네,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뭐가요? 윤재혁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당신이랑 같이니까요. 혼자 안 해요. 네, 우리 같이 해요. 한 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두 사람은 웨딩숍에서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어요. 이 드레스 어때요? 한 팀장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윤재혁 씨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천사 같아요. 한 팀장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할까요? 네, 이거 완벽해요. 드레스를 계약하고 나오는 길에 한 팀장이 물었어요. 재혁 씨,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서연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저는 제주도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하고. 좋아요. 제주도로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재혁 씨,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 맞죠? 네, 2개월 후면 부부예요. 한 팀장은 그의 팔을 끼고 말했어요. 가끔 꿈 같아요. 10년 만에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될 줄. 저도요. 하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윤재혁 씨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재혁 씨.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어요. 거리의 가로등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재혁 씨는 혼자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10년 전 내가 놓쳤던 사람, 다시 만나 새 출발을 하게 됐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배웠다. 서연아, 고맙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윤재혁 씨와 한 팀장은 주말마다 결혼 준비에 바빴습니다. 재혁 씨, 청첩장 문구 이렇게 쓸까요? 한 팀장이 샘플을 보여줬어요. 좋아요. 간결하고 따뜻하네요. 하객 명단은 다 정리됐어요? 네, 회사 동료들이랑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 윤재혁 씨는 명단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초대하고 싶은 사람 더 있어요? 한 팀장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해외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해 볼까 해요. 그러세요. 오랜만에 만나면 좋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예식장 최종 점검을 나갔어요. 여기 꽃 장식 정말 예쁘네요. 한 팀장이 웨딩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음향도 확인해 볼까요? 담당자가 음악을 틀었어요.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음악 좋은데요? 네, 입장할 때 이걸로 할게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윤재혁 씨가 물었어요. 서연아, 긴장돼요? 네, 많이요. 재혁 씨는요? 저도요. 근데 설레기도 해요. 한 팀장은 그의 팔을 끼었습니다. 저도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 윤재혁 씨는 새 프로젝트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무리한 일정보다는 팀원들 컨디션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정미영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장님, 좋은 방침이세요. 야근도 최소화할 겁니다. 다들 가정이 있으니까요.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부장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야근 매일 시키셨을 텐데. 윤재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이 배워야죠. 일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회의가 끝나고 한 팀장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멋있으셨어요. 고마워요. 당신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요? 네, 당신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한 팀장은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우리 평생 함께해요. 당연하죠. 점심시간 두 사람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락을 펼쳐놓고 마주 앉았어요. 재혁 씨, 제가 만든 김밥이에요.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서연이 솜씨가 늘었네요. 신혼집에서 매일 해줄게요. 윤재혁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재혁 씨도 요리 배우셔야 해요. 네, 제가요? 한 팀장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같이 해야죠. 알겠어요. 배울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재혁 씨의 부모님 댁에서 양가 상견례가 있었어요. 한 팀장의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 어른. 윤재혁 씨의 아버지가 인사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 팀장의 아버지도 정중히 인사하셨습니다. 어머니들끼리도 인사를 나눴어요. 서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재혁이도 잘 부탁드려요. 식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식사했습니다. 한 팀장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10년 만에 다시 만난 게 인연인가 봐요. 윤재혁 씨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게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에요. 한 팀장의 아버지가 윤재혁 씨에게 물으셨어요. 재혁 씨, 이번엔 우리 딸 잘 챙겨줄 수 있겠어요? 네, 아버님,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좋아요. 그 말 믿겠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두 사람은 부모님들을 배웅했어요. 서연아, 우리 부모님들 사이 좋으시네요. 다행이에요. 걱정했는데. 윤재혁 씨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네, 2주 후면요.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부장님, 한 팀장님, 이리 오세요. 정미영 과장님이 손짓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결혼 축하합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재혁 씨가 감격해하며 인사했어요. 부장님 결혼 선물이에요. 동료들이 큰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자 신혼여행 가방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와, 정말 고맙습니다. 한 팀장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다 같이 축하했어요. 부장님 행복하세요. 한 팀장님도요. 윤재혁 씨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 때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는 정미영 과장님을 바라봤어요. 특히 정 과장님, 과장님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미영 과장님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한 팀장도 마이크를 받아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이 회사에 정착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윤재혁 씨와 한 팀장은 나란히 서서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재혁 씨, 우리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났어요. 그러게요.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네요. 한 팀장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2주만 기다리면 돼요. 네, 2주 후면 우리 부부예요.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회사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밝았어요. 이른 아침 윤재혁 씨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재혁아, 긴장되니?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네, 아버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어. 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잘해야 한다. 네, 꼭 그럴게요. 예식장에는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정미영 과장님이 회사 동료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와, 예식장 정말 예쁘네요. 부장님, 오늘 얼마나 떨리실까? 한편 신부 대기실에서는 한 팀장이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서연아, 정말 예쁘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까지 울겠어요. 행복해라. 이번엔 꼭. 네, 엄마. 메이크업이 끝나고 한 팀장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렜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네.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오전 11시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울려 퍼졌어요. 신랑이 입장하시겠습니다. 윤재혁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입장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단상에 올라서자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가 입장하시겠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문이 열렸어요. 한 팀장이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윤재혁 씨는 그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아름답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팀장이 단상에 올라서자 두 사람은 마주 섰어요. 주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10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두 분. 하객들이 숙연하게 경청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평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례의 말씀이 끝나고 서약 시간이 왔습니다. 신랑 윤재혁 씨, 신부 한서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윤재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부 한서연 씨, 신랑 윤재혁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한 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겠습니다. 윤재혁 씨가 한 팀장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한 팀장도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셨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윤재혁 씨는 한 팀장을 꽉 안았습니다. 서연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재혁 씨.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부장님, 축하드려요. 한 팀장님, 정말 예쁘세요. 동료들이 줄지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정미영 과장님이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부장님, 한 팀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윤재혁 씨가 깊이 인사했어요. 과장님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 없었을 거예요. 정미영 과장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길에 올랐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 팀장이 말했습니다. 재혁 씨, 정말 끝난 거예요? 우리 결혼한 거 맞죠? 네, 이제 진짜 부부예요. 윤재혁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10년 전에 못 지킨 약속, 오늘 지켰어요. 한 팀장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재혁 씨. 제가 더 고마워요. 다시 돌아와줘서. 제주도 공항에 도착하자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우와, 날씨 정말 좋다. 한 팀장이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기서 푹 쉬어요. 네, 핸드폰도 꺼놓을게요. 두 사람은 렌터카를 타고 숙소로 향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한 팀장이 테라스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윤재혁 씨가 뒤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서연아,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저녁 해변을 산책하며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재혁 씨,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요? 평범하게 살아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요. 아이도 낳고요? 윤재혁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서연이 닮은 예쁜 딸. 저는 재혁 씨 닮은 아들이 좋은데요. 그럼 둘 다 낳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어요. 재혁 씨, 10년 전 우리가 헤어졌을 때 생각나요? 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요, 매일 울었어요. 윤재혁 씨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네, 평생 함께해요.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10년의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됐어요. 그날 밤 펜션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별을 봤습니다. 재혁 씨, 저 별 보여요? 네, 정말 많네요. 우리 사랑도 저 별처럼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윤재혁 씨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영원할 거예요, 꼭.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행복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재혁 씨, 벌써 끝났네요. 한 팀장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네, 그래도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새 신혼집에 도착했어요. 우와, 우리 집이다. 한 팀장이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정말 좋아요. 윤재혁 씨는 그녀를 안아 올렸어요. 그럼 이제 정식으로 입주식을 해야죠. 재혁 씨, 내려놔요. 한 팀장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서연아,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요. 네, 10년 만에 다시 함께 사는 거예요. 윤재혁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할 거예요. 저도요, 우리 같이 노력해요. 다음 날 월요일 두 사람은 함께 출근했어요. 윤 부장님, 한 팀장님, 신혼여행 어떠셨어요? 동료들이 물어봤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한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미영 과장님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두 분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부장님, 오늘 회의 있으시죠? 네, 오전 10시예요. 윤재혁 씨는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에서 새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진행률 30%, 순조롭습니다. 팀원들이 보고했어요.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세요. 윤재혁 씨는 팀원들을 배려하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야근은요? 최소화합니다. 여러분도 가정이 있으니까요. 팀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부장님, 정말 변하셨어요. 회의가 끝나고 윤재혁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는 중얼거렸어요. 점심시간 한 팀장과 함께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재혁 씨, 오늘 회의 어땠어요? 잘 됐어요. 팀원들도 만족하는 것 같고. 다행이에요. 두 사람이 식사하는데 정미영 과장님이 다가왔어요. 부장님, 한 팀장님, 같이 앉아도 될까요? 당연하죠, 과장님. 세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장님은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한 팀장이 물었어요. 저는 아직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면 하죠. 정미영 과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갔어요. 재혁 씨,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거 해요. 그럼 된장찌개 어때요? 좋아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팀장이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재혁 씨, 와서 도와주세요. 네, 뭘 도와드릴까요? 야채 좀 씻어주세요. 윤재혁 씨는 싱크대 앞에 섰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잘하시네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재혁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는요? 저도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좋아요. 윤재혁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네, 약속해요. 식사 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한 팀장이 윤재혁 씨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재혁 씨,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저도요. 그때는 제가 미숙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 우리 둘 다 성장한 거예요. 한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부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왔어요. 어서 와라, 얘들아. 어머니가 음식을 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좋아요, 어머니. 재혁 씨가 정말 잘해줘요. 한 팀장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윤재혁 씨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재혁아, 이번엔 정말 달라 보이는구나. 네, 아버지, 이제 제대로 알았어요. 다행이다. 서연이 잘 챙겨줘야 한다. 네, 꼭 그럴게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혁아, 서연아, 너희 혹시 아이 계획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윤재혁 씨와 한 팀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노력 중이에요, 어머니. 그래, 좋은 소식 기다리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 팀장이 말했습니다. 재혁 씨, 우리 정말 아이 낳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윤재혁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아이가 있든 없든. 고마워요, 재혁 씨. 6개월 후 회사에서 윤재혁 씨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부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 같이 잘해주셔서 가능했어요. 한 팀장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혁 씨, 우리 1년 됐네요. 정말요? 벌써? 시간 정말 빠르죠? 윤재혁 씨는 그녀를 안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네, 평생 함께해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10년의 공백을 딛고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고 평생 함께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서연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재혁 씨. 두 사람의 미래는 밝았고 행복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 평생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